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봄보다 빠르게 하얼빈이 개봉 9일째 3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과 이 영화를 해외 극장에서 관람한 중국 관람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잡소리 먼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채널에 잡소리가 듣기 싫으신 분들은 유튜브의 다른 해외 반응 채널에 가셔서 반응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독재로 가느냐 민주주의를 지키느냐의 풍전등화에 내란숙에 찍소리 못하는 우리나라 국뽕 유튜버들이나 이 상황을 정치 이야기로 듣기 싫다고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은 그냥 뇌가 없다고 봅니다. 내란수기가 내란에 성공했다면 우리의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고 한류 또한 망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국뽕 유튜버가 존재할까요? 아마도 중국처럼 유튜브는 금지될 것입니다. 내란수기는 정권을 잡고 완전 일본에 붙어서 일본의 간슬개를 다 빼줬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정말 적대시했습니다. 그야말로 딱 991배 사상으로 외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과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중국은 자유가 없고 북한은 자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한데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이 나라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싫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필요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겐 중국과 북한이 딱 필요악입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우리의 물건을 가장 많이 사줬던 나라이고 북한은 서로 교류하지 않더라도 자극만 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긴장도를 낮춰서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리스크가 남북한의 긴장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 정권 모두 적당하게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맺으며 역대 정부가 모두가 중국은 경제 파트너, 미국은 안보 파트너로 서로 적당한 줄다리기를 하며 우리의 이득을 챙겨왔고 그 덕분에 한반도는 중국에서는 경제적 이득을, 미국에서는 안보적 이득을 취하며 경제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내란수기가 정권을 잡자마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완전한 적대국으로 만들어 우리 스스로 동북아의 긴장을 만들어서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2번이나 침탈했던 일본군과 군사협정을 맺어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우길기를 걸고 입항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내란수계는 우리가 중국에서 이득을 취했던 경제라인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그 중국과의 끊어진 경제라인을 일본과 미국이 들어가서 이득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내란수계는 경제도 폭망시켰고 안보도 폭망시켰고 외교도 폭망시킨 정말 뇌가 없는 것처럼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그저 이 국정 운영은 딱 991배들만 정신적으로 만족시키는 운영이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중국이 동북공정과 문화공정으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빼앗으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어도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겨도 절대 뺏을 수 없고 우리 한류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중국과 일본은 우리의 문화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일본은 매번 1차에서 4차까지 한류 열풍이 불고 중국은 한류가 무서워서 한한령까지 내렸겠습니까? 멍청한 991배들은 공산당과 교류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앞에서는 중국과 반목하는 척하며 뒤에서는 더 교류를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대사회는 이념을 넘어선 자국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이득을 따르는 실리주의에 따르고 그 대표적인 실리주의 국가가 미국입니다. 결국 1980년대 냉전시대의 사고가 멈춘 뉴라이트와 991배들이 모자란 국정 운영으로 나라의 경제, 안보, 외교가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내란 수기가 망쳐놓은 것을 회복하려면 정말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란 수기를 체포하고 새로운 나라로 출발해야 우리의 경제, 안보, 외교 문화가 산다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오늘 영화계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이거를 스크린에 녹인 영화 하얼빈이 개봉 9일 만에 누적 관객 수 300만 명을 넘겼습니다. 1일 배급사 CJ ENM에 따르면 하얼빈은 개봉 9일째인 이날 오후 누적 관객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300만 명 돌파까지 열흘이 걸린 서울의 봄보다 하루 빠른 기록입니다.
내부자들, 남산의 부장들 등을 선보인 우민호 감독의 신작 허얼빈은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위해 허얼빈으로 향하는 안중근과 일행들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1위로 직행한 이후 쭉 정상을 지키며 흥행몰이 중입니다. 다음은 하얼빈을 해외에서 관람한 중국 관람자 반응입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자존감이 너무 낮습니다. 그냥 항일 영화 아닌가요? 그런데 왜 안중근은 한국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나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한국은 조선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이제 서울이고 패자는 모두 평양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냥 항일 드라마 아닌가? 여기 리뷰들처럼 나쁘지는 않네요. 중국 사람들은 영화를 평가할 때 영화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어느 나라가 전통인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별 한 개 등급은 악을 좋아하는 북한 출신인가? 아니면 그곳으로 이사하지 그래. 특별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하얼빈을 보며 일본에 맞서 싸우는 한국인들을 지켜보고 있다. 나도 이번 영화에 반했어. 솔직히 말해서 일본을 미워하면 중국과 한국은 같은 가족이다. 메인 테마는 영화의 캐릭터 생성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영웅은 약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우민호 감독님의 카메라 센스에 반했어요. 하얼빈, 한국이 글로벌화하다. 댓글이 너무 지루하네요. 한국인은 베를린, 모가디슈, 수리남도 촬영했고 중국인은 도쿄 재판도 촬영하고 히로시마 모나모르를 불렀는데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게 뭐가 문제죠? 괜한 소란을 피우고 있네요. 한국 서울 용산 아이맥스 극장에서 하얼빈을 관람했습니다.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아이맥스 극장에 가서 감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이 영화는 촬영 외에 언급할 만한 다른 장점이 많습니다. 중국인이거나 그런 유튜버가 있는데 중국이 일본에 대한 증오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양궁판에 있는 일본 국기를 향해 가짜 수류탄을 던지거나 바닥에 놓인 국기 위를 걷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확실하게 한국은 항일 영화를 수준 높게 만든다. 감정을 다 배제하고 담백하게 보여주는 자체가 깊은 곳으로부터 더 애국심을 느끼게 만든다. 반면에 중국은 처음부터 나 지금부터 비장하다라는 표정으로 유치하게 시작한다. 어떻게 중국은 1년에 수십 개의 항일 영화를 만들면서 이 한국 영화 발 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가? 연기 자체가 수준이 다르다. 중국의 항일 영화는 그냥 선전 영화이고 한국의 항일 영화에는 예술 영화에 가까운 작품이다. 또 암살이나 파묘 같은 경우는 오락성도 있습니다. 이 촬영 기술을 보고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 촬영 기술을 능가한다고 느꼈다. 중국과 이 차이는 100년이 넘을 듯 보인다. 한국에서는 이 영화가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은 지금 미국 영화 무파사 라이온킹이 1위다. 뭔가 느껴지는 게 없나? 이게 말로만 하는 애국과 실천하는 애국의 차이다. 우리는 한국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중국인들이 한국의 항일 영화를 보고 자괴감에 빠진 모습이 재미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일본의 침략을 겪었던 중국인들도 일본의 좋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때론 일본이 우리를 도발할 때 중국을 이용하는 이의제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란수계가 빨리 체포되고 구속되어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내란수계야 그 잔당들이 처단될 때까지 끝까지 싸웁시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